잘 들어라. 너희들이 오늘 보여준 그 얼굴, 그 탐욕이면 나는 단 한 푼도 안 물려준다. 재훈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게 지금. 입 다물어. 지금 내 얼굴에 돈밖에 안 보인다.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어떻게? 내가 왜 너희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냐? 나눠준 재산이 마음에 안 들면 받지 마라. 아예 다 거둬들이면 그만이다. 영진의 이 한마디는 세 남매의 욕망을 뒤집어 놓고 결국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시작이 됩니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영진은 오래된 공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쇳내가 오래된 기억처럼 스며 있었고 멈춘 기계들은 마치 주인을 잃고 잠든 짐승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지켜온 곳이었지만 오늘따라 이곳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공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공장 한쪽에는 남편의 땀과 세월이 베인 작업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작업복을 보는 순간 영진의 어깨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진은 작업복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떨어질 듯 말 듯 걸려 있었지만 영진은 곧바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이 더 떨렸습니다. 오늘은 그저 남편의 냄새만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작업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곳을 살려내려고 애썼던 시간들, 그 고단한 나날 속에서도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소. 하지만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장남 재훈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에게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고, 장녀 지연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마음속에는 늘 비교와 질투가 깊게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내 하늘은 조용히 살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도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음을 영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공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버텼는지 저 아이들이 알고나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영진은 혼자서 모든 짐을 다시 짊어져야 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일도, 공장을 정리하는 일도, 남편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의 의미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영진은 작업복을 접어 상자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 혼자 지킬 줄 알았나 보구려. 공장을 나오며 문을 닫는 순간 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공장 안의 모든 세월을 봉인하는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봉인한 건 공장이 아니라 곧 터져나올 갈등의 시작이라는 걸. 그 갈등은 어디서 시작될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시작은 바로 자식들이라는 것을. 영진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더 느렸습니다. 남편의 메모는 가슴속 깊이 자리에 있었고 그 종이가 조용히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종이를 펼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영진에게만 들려주는 이 가족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진은 며칠을 고민하다 자녀 셋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고 그 변화 속에서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정해둔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할지 예감이 선명하게 떠올라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재훈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표정은 걱정보다 기대가 앞서 있는 듯 했습니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고는 입가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말투는 덤덤해 보였지만 눈빛은 너무 솔직했습니다. 욕심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그것을 감추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영진은 대답을 아끼고 조금만 앉아 있어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뒤 장녀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꾸민 옷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불안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자마자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 얇아서 금방 깨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불렀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의 초조함을 영진은 숨김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남매는 하늘의 움직임을 시선으로 따라가며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진은 세 자녀를 바라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걸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려 했다. 재훈이 가장 먼저 식탁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나는 얼마나 받는가라는 질문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영진은 준비해둔 서류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냈습니다. 재훈아, 이 건물은 내가 가져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재훈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다가 어딘가 거슬리는 듯한 기색이 아주 미세하게 스쳤습니다. 이게 그 50억짜리 건물이죠? 그는 굳이 금액을 다시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 건물 말고도 좀 있지 않았어요? 영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감사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재훈은 그저 더가 궁금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진은 대답하지 않고 담담히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너는 강남 아파트를 가져라. 지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쉬며 등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마움이나 안도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훑으며 바로 옆자리의 하늘을 향해 시선을 흘겼습니다. 하늘이는 뭐 받아?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졌지만 그 안에 섞인 견제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영진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늘아, 너는 월세 나오는 빌라, 그리고 엄마랑 같이 지내자.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응, 엄마.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훈과 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재훈은 너무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50억 건물, 강남 아파트, 월세 1천만 원 빌라. 거기에 막내와 어머니가 함께 살며 어머니가 가진 현금 자산을 함께 관리할 가능성. 모든 게 그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낮지만 날카롭게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랑 같이 사니까 뭐 더 챙겨주는 거죠? 지연도 얹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도 안 좋으시잖아. 하늘이는 편하겠네. 엄마 곁에 붙어 있으니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영진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불편함, 상처, 억울함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남은 돈도 좀 말해줘요? 공장 정리하면 꽤 남았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지연도 곧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아. 아파트만 받은 걸로는 나도 어려워. 엄마 생각은 괜히 깊으셔. 조금은 공평하게 해야지. 영진은 세 자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도 욕심과 불안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모두 달랐습니다. 재우는 탐욕이 앞섰고, 지연은 체면과 질투가 섞여 있었고, 하늘은 상처와 또 다른 책임감이 혼란스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영진의 목소리는 가늘지만 단단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걸 준 거다. 나머지는 너희가 서로 도우며 살라고 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이들의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재우는 여전히 등기장을 들여다보며 계산에 빠져 있었고, 지연은 하늘을 흘겨보며 묘한 감정을 씹고 있었으며, 하늘은 조용히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진은 홀로 남은 거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녀 셋이 자리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말과 표정은 여전히 공기 속에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이 집 내가 잡아야겠구려.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편의 편지 글귀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불안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영진은 알았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재우는 어머니 집을 나서자마자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등기장을 들고 나온 손에 피가 몰릴 만큼 꽉 쥔 탓인지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지만 재훈의 머릿속은 그보다 더 복잡하게 끓어올랐습니다. 50억 건물 장남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아온 거지.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술 한쪽이 비뚤어지게 실룩이더니 결국 턱을 꽉 물었습니다. 근데 저 하늘이는 뭐야? 말도 없이 집도 받고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하고. 그러면 현금 관리까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 그 생각이 스치자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재우는 차문을 닫은 후 차 안을 쾅 하고 뒤로 젖혔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더 숨이 막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었습니다. 아직 집안 재산 전체 내역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스쳐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돈과 정보는 결국 어머니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하늘이었습니다. 재우는 핸들 위에 손을 올려 쥐고는 낮게 웅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하늘이한테 다 넘기면 난 뭐가 남는데. 이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위기감으로 몸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위기감은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재우는 공장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세로 힘들어하던 마지막 몇 달 동안 재우는 자주 공장에 들락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부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부와 공장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장 뒷방에서 문서를 훑어보던 그날, 그는 숫자 몇 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심하게 관리하던 재고와 자산 목록은 재훈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솔직했습니다. 이대로 나눠지면 내가 가져갈 몫이 너무 적잖아, 장남인데. 그 순간 재훈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판단도 흐려지셨는데 조금 조정해도 모를 거야. 그는 원본 장부 몇 개를 서류 가방에 넣고 비슷하게 꾸며놓은 조작된 문서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일을 마친 뒤 아버지가 문가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말없이 서 있던 아버지. 얼굴에는 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두 눈이 조용히 재훈의 손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재훈의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오래된 사람처럼 모든 걸 알면서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지금까지 계속 재훈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합리화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기억이 꾸준히 쓴맛을 냈습니다. 그 쓴맛이 오늘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마지막 순간 떠오르는 바람에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마음을 긁어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감은 다시 욕망에 덮였습니다. 하늘이가 엄마랑 살면 결국 엄마가 가진 현금, 계좌, 예금. 그거 다 하늘 손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 생각에 이마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얘가 엄마한테 너무 붙어 있단 말이지. 재우는 차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재훈의 마음도 계속 조여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오빠, 엄마가 아무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오빠도 느꼈지. 하늘이 표정 봤어? 걔는 이미 엄마가 뭘 더 주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재훈의 눈빛이 그 말에 더 어두워졌습니다. 지연은 이어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빠, 하늘이가 엄마 옆에 붙어 있는 한 우린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할걸? 오빠가 장남인데 뭔가 한번 제대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재훈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지연의 말은 그가 마음속에서 가장 깊숙하게 감추고 있던 욕망을 그대로 꺼내놓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한번 제대로 잡아라. 그 말은 재훈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를 순식간에 열기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움직여야지. 재훈은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엄마 마음을 잡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그 말은 재훈에게 다짐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 시각 영진의 집에서는 하늘이 조용히 어머니 방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가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엄마. 하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하늘에게도 오빠와 언니의 시선은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오늘도 그 시선이 더 깊게 박혔습니다. 오빠랑 언니는 엄마 마음을 왜 저렇게 몰라줄까? 하늘의 속마음에서는 오래전부터 누적된 상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곧 집안을 뒤흔드는 폭발의 첫 조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영진은 그 모든 움직임을 모른 채 조용히 남편의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곧 자녀들이 서로에게 드러낼 탐욕과 상처의 예고가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의 결심은 이 집안의 균열을 더욱 빠르게 벌릴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문을 닫는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고 하이힐 끝이 바닥을 차는 소리가 예민하게 퍼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지연은 가방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체면을 지킬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손에 든 등기장을 펼쳤습니다. 강남 아파트, 종이에 적힌 주소와 면적, 구조, 집원, 모든 글자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대신 가슴은 답답하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 지연은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씁쓸함보다 더 깊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등을 소파에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이걸 나한테 준 게 고맙지도 않아. 지연은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아래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하염없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집안 재정이 한순간에 뒤집힌 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들, 실수요자 대출 연장 실패, 남편이 손도 못 대본 서류들, 지연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눈물 흘리고 욕먹고 무릎 꿇으며 버텨내야 했던 날들. 그리고 결국 남편이 마지막으로 끌어온 돈의 결과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버린 현실이었다는 사실. 지연은 그동안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엄마에게만큼은.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지연아, 너도 고생이 많구나.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실망을 담고 있을 겁니다. 지연은 그 눈빛을 평생 두려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이 날까봐가 아니라 엄마의 침묵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무릎 위에 펼친 등기장을 바라보며 낮게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뭐가 좋아서 엄마랑 같이 사겠다고 했을까? 막내 하늘. 언제나 차분하고 조용하고 원망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 그런 하늘에게 지연은 질투를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하늘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 엄마는 늘 하늘의 손을 먼저 잡았다. 하늘은 말없이 도우면서 엄마 마음을 쉽게 얻었다. 지연은 그 사실이 늘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의 집에서 서류를 나누던 순간 하늘의 조용한 표정이 지연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늘이를 믿는다. 엄마는? 지연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나는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 말만 듣고 살았는데 왜 엄마 마음은 항상 하늘이 쪽으로 가는데. 지연은 억눌렀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끼며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손끝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시선이 테이블 옆에 놓인 은행 독촉장을 스쳤습니다. 며칠 전 등기 우편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연체에 대한 통지서. 지연은 그것을 재빠르게 서랍에 넣고 숨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 당장 들여다볼 것처럼 조급하게. 엄마도 하늘이고 오빠도 하늘이고 다들 하늘이만 편하대. 지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였습니다. 가슴속 질투가 억지로 눌려있던 뚜껑을 밀어 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오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건네면서도 어딘가 멀리 보는 듯한 눈빛, 지문을 천천히 훑는 떨리는 손끝. 엄마가 뭔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 지연은 곧장 불안해졌습니다. 일부러 숨겨온 자신의 빈 문제를 혹시라도 간파하신 건 아닐까? 어머니가 아는 사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으면 어떡하지? 지연은 가슴께를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가 엄마한테 이미 말했나 내 사정을. 그 생각이 들어오자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너무도 오랜 시간, 하늘은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오늘따라 하늘의 시선이 이상할 정도로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그 시선이 지연의 비밀을 겨냥하고 있는 듯한. 지연은 숨을 고르다 결국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하늘이가 엄마한테 붙어서 내 문제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면. 그 말끝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는 견딜 수 없는 위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바닥으로 등기장을 덮으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안 돼. 하늘이가 엄마 마음까지 가져가는 건 절대 안 돼. 그 순간 지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질투와 불안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될지. 오늘 밤 지연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질투, 체면, 상처, 욕망이 뒤섞인 어둠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곧 가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늦은 밤 영진의 집은 바람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 남은 정적은 평소보다 더 텅 빈 느낌이었고 영진은 한참을 식탁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찻잔 속 차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보다 먼저 식어버린 건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영진의 심장을 여러 번 붙잡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재훈과 지연의 표정, 말투, 시선. 새 아이가 남긴 공기 속에는 감사보다 욕심, 안도보다 계산, 걱정보다 질투가 더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영진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누르며 숨을 정리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불러오던 그 종이가 오늘따라 더 강하게 마음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이제는 펼쳐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영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작은 스탠드, 약봉지, 흐릿하게 접힌 달력 같은 것들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자 영진의 가슴이 서서히 젖어드는 듯 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남편의 작업복이 고요히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정착처럼 그 작업복은 영진의 마음 한 조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자 가볍고 얇은 종이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구겨진 채로 시간에 눌린 채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였습니다. 영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엔 두려움, 그리움, 막연한 예상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을 켜자 작은 종이가 빛 아래에서 오래된 자국들을 드러냈습니다. 영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편지 첫 줄을 보는 순간 영진은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여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나는 벌써 그 손을 놓아버렸겠구려. 첫 문장만으로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병으로 약해지며 입술이 말라가던 그날,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그 시간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영진의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편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글자는 삐뚤어져 있었지만 그만큼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가장 신경 쓰였던 건 병보다도 우리 아이들이었소. 영진은 두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남편의 이 문장을 다시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 재훈이는 말이오. 마음 씀씀이가 늘 앞서가는 아이지 않소. 잘해보겠다고 뛰다가도 돌아보질 못해 넘어지는 성정이지요. 이 문장은 영진을 아리게 했습니다. 남편은 재훈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돈 앞에서 흔들리고 욕심이 섞인 선택을 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아들이 공장에서 어떤 젖은 손길을 남겼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는 말 한 줄 없이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남긴 건 다그치지 말라는 부탁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겉으론 괜찮은 척해도 속은 누구보다 여린 아이더구려. 그 글을 보자 지연의 오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등기장 위에 떨리던 손, 하늘을 향해 보내던 묘한 눈빛, 그리고 말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표정.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영진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문장을 조곤조곤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이름이 나왔을 때 영진은 종이를 쥔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표현은 서툴러도 속마음은 깊은 아이지 않소 여보. 그 아이에게 괜한 짐이 가지 않도록 당신이 살피고 이끌어주오. 하늘, 막내, 가장 조용한 아이, 어머니에게 가장 가까운 아이. 그러나 오늘 재훈과 지연의 시선은 하늘에게서 멈춰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질투와 경계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지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영진은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야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소. 나는 당신을 믿고 가요. 그 문장은 영진의 가슴을 깊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자식이 아니라 아내를 믿었고 그 모든 무게를 아내에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영진은 그 편지를 가슴에 눌러 안았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지만 그조차 말릴 힘이 없었습니다. 영진은 편지를 가만히 접으면서도 머릿속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재훈의 어떤 행동을 알고 있었고 지연의 어떤 비밀을 느끼고 있었으며 하늘의 묵묵한 의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그 믿음이 영진의 손에서 커다란 짐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훈은 이미 돈 문제로 예민해져 있었고 지연은 하늘을 견제하며 불안과 질투로 떨고 있었으며 하늘은 말없이 상처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편지를 꾹 쥐며 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이 아이들 당신 말대로 내가 잡아야겠구려. 그러나 현실은 편지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세 아이는 이미 각자의 욕망과 상처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방금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무너져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균열이 드디어 드러난 날이었을 뿐입니다. 영진은 편지를 상자 속에 다시 넣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지 못한 채 그 시간 각각의 방에서 세 자녀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하늘을 막아야 한다는 결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연은 엄마 마음을 하늘에게 뺏길까 두려워 속을 긁어대고 있었으며 하늘은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언니 오빠의 시선이 두렵다는 상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세 방향의 감정은 곧 한 곳에서 부딪힐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편지는 그 충돌이 일어날 모든 것을 이미 예견하고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영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나 혼자서 잘 버텨야겠네요. 그 말은 결심이었고 동시에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의 숨이기도 했습니다. 재훈은 집에 돌아온 뒤에도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불만 켜둔 채 서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등기장이 놓여 있었고 그는 마치 그걸 뚫어지게 들여다보면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50억 건물.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은 컸지만 그 숫자가 재훈에게 주는 만족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 보이지 않는 남은 것들이 더 궁금했고 그것이 하늘 쪽으로 흘러가는 기척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재훈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뭘 더 숨기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재훈의 표정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내의 말투에는 피로와 실망이 이미 묻어 있었습니다. 오빠네 집은 그런 것만 생각해서 문제라니까. 재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와?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그런 말 못해. 아내는 비웃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엄마는 늘 하늘이만 데리고 다녔잖아. 솔직히 나 같아도 하늘이 쪽에 뭐 더 주고 싶었겠지. 그 말은 재훈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재훈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엄마가 하늘이한테 뭘 더 주려고 하는지 내가 먼저 알아내야 해. 그 말은 결심이었고 아내는 더 말릴 힘도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시각 지연은 침대에 걸터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아파트 등기장을 앞에 두고도 눈길은 그 위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는 남편의 빚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얹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등기장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혼잣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하고 엄마랑 붙어 있으면 나머지 재산도 다 그쪽으로 가겠지. 지연의 내면에서 질투와 불안이 진득한 액체처럼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한 통. 남편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 내일 이자 어떻게 할지 얘기 좀 해야 돼. 지연은 손에 힘이 들어가 휴대폰 케이스가 찌그러질 뻔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는 사실상 다급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이자 연체는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었고 지연은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사실이 한 번이라도 어머니에게 흘러가면 하늘이나 재훈에게 약점으로 잡히고 그 순간부터 자신은 이 집안에서 완전히 밀려난다는 것을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하늘이가 엄마 마음까지 다 가져가면 나는 끝이야. 그 말은 지연의 내면에서 깊은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때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재훈이었습니다. 하늘이 조심해야 해. 그 애 이상해. 지연은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마치 누군가 자신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처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연은 손끝을 떨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 우리 하늘이한테 너무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잠시 후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지연의 눈빛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안 되겠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 메시지는 두 남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늘 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집안에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는 지연도 재훈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어두운 방 안에서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살기로 했다는 말 이후로 언니와 오빠가 보냈던 싸늘한 눈빛이 계속 떠올라 심장이 조용히 불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서 그랬던 건데 하늘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문질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늘은 오래전부터 언니와 오빠의 틈에서 늘 작고 조용한 존재로 자리해 왔습니다. 언제나 사이에서 밀렸고 말을 꺼내면 예민하다고 했고 도우면 잘난 척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을 걷는 영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거실을 걷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사무치게 아려왔습니다. 하늘은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조용히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오늘 언니와 오빠가 보낸 눈빛이 하늘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괜찮으실까? 하늘의 조용한 속삭임은 자책, 걱정,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영진은 아직도 편지를 쥐고 거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이 가슴을 계속 울리고 있었고 그 울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부탁을 지키고 싶었지만 오늘 보여준 아이들의 모습은 그 부탁을 불가능한 일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재훈의 욕심, 지연의 질투, 하늘의 상처, 모두가 제각각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조용히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집안 벌써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구려. 영진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말 속에는 위험한 조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짐은 오늘 확실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방 안에서 하늘을 어떻게 견제할지 생각하며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지연은 이자 독촉장을 찢어버리고 하늘에 대한 질투를 되새기며 불면을 견디고 있었으며 하늘은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언니 오빠의 눈빛이 무서워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고 영진은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세 자녀가 서로를 향해 더 어두운 마음을 키우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방에 있었지만 그들의 감정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욕심, 질투, 상처, 두려움. 그 네 갈래의 감정이 이 집안을 하나씩 파고들고 있었고 곧 서로를 향해 터져나오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영진의 집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균열이 앞으로 어떤 돌아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지. 다음 날 오후 영진의 집은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탁한 공기가 가득 떠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바람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거실에 앉아 있는 영진의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재훈과 지연이 동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각각 다른 말투였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엄마, 잠깐 들릴게요.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 그 말 속에 담긴 불길함을 영진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처럼 예민한 표정을 하고 돌아간 다음 날이라면 더더욱. 영진은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 찬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 편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없도록 더 깊이 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의 차, 뒤이어 지연의 차. 영진의 손끝은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날카롭고 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지연이 조심스레 들어왔지만 그 표정 역시 평소의 우아한 미소가 아닌 어딘가 억눌린 불안과 질투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쓰렸습니다. 막내가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재훈은 애초에 숨길 생각조차 없다는 듯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어제 나눈 얘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도 조심스레 목소리를 얹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급하게 결정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하늘의 손가락이 작게 움찔했습니다. 그 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진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냐? 재훈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엄마, 장남인 나는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늘이는 엄마랑 같이 사니까. 그쪽으로 더 가는 거 당연히 의심되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뭔가 이상했어. 하늘이가 엄마한테 너무 붙어 있잖아. 하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재훈의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너한테 뭔 얘기한 거야? 엄마 남은 돈, 계좌, 적금. 다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늘은 억울함에 입술을 떨었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힘드셔서. 힘들어서? 재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붙어서 챙긴다는 거잖아. 지연이 또다시 얹었습니다. 맞아. 엄마가 아프면 제일 먼저 알 사람은 하늘이겠지? 엄마 마음도 다 하늘이 쪽으로 기울겠고.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울면 더 약해 보일까봐 턱을 꽉 깨물었습니다. 영진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너희들, 어제 엄마가 말한 건 정직하게 나눈 거였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새 아이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돈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공장 정리한 돈도 있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들도 있고. 지연이 곧바로 재훈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맞아. 엄마, 우리도 알아야 해. 하늘이만 알고 있으면 그건 불공평해. 영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재훈과 지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불안하게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재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며 예리해졌습니다. 역시 뭔가 더 있지? 영진은 그제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의 편지, 그 편지 속에 담긴 진실, 아들이 저지른 그날의 일, 지연이 품고 있는 숨겨진 상처, 모든 것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침묵을 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그거 당연히 우리도 볼 권리 있잖아요. 지연도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하늘이만.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오빠, 왜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누적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어제도 한숨 쉬시고 눈물도 참으셨는데, 둘은 왜 그것만 못 보냐고. 재훈이 비웃었습니다. 하늘이, 너 지금 우리한테 훈계하는 거야? 지연의 표정도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엄마랑 붙어 있으니까 말투부터 달라지네. 하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변해가는 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의 시선을 받은 영진이 마치 모든 걸 해부당하는 기분에 숨을 헛디뎠습니다. 그녀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힘없이 짚었습니다. 엄마, 하늘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재훈과 지연은 그 순간조차 오해했습니다. 봐, 하늘이는 엄마만 챙기네. 엄마 편들기 바쁘다니까. 그 말은 영진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 아이들을 다그치지 말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그 말조차도 오늘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영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이 모두 보였습니다. 욕심, 질투, 상처, 오해, 증오. 각기 다른 감정이 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입술을 천천히 떨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 그 편지를 엄마가 지금까지 숨긴 이유를. 세 자녀의 숨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이 말은 이 집안의 균열이
폭발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자녀 셋은 아직 그 뜻을 몰랐다. 그러나 영진은 알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영진이 편지를 읽어내려간 뒤 세 자녀의 얼굴은 모두 달랐습니다. 재훈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고 지연은 눈물인지 후회인지 모를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하늘은 어머니의 숨소리 하나에 마음을 죄인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시 말다툼을 시작하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에도 그게 다 적혀 있잖아. 나보고는 속이 여리다라고만 하고 하늘이는 마음이 깊다고 하고 이게 뭐야? 나더러 대놓고 실망했다는 거잖아. 재훈이 곧바로 얹었습니다. 그래, 이건 편지가 아니야. 엄마랑 하늘이가 짜고 쓰는 각본이지. 하늘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닥쳐. 재훈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만 빼고 우리 셋을 뭐로 보는 거야? 아버지, 유산 다 너한테 넘기려고 이런 짓 하는 거잖아. 엄마가 널 얼마나 편애했으면 이딴 편지를 숨기고 있었겠어. 지연도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하늘이 너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지? 엄마까지 내 편이니까. 하늘은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영진은 갑자기 의자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엄마, 하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진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지며 책상 위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하지만 재훈과 지연은 그 순간마저 서로를 노려보느라 어머니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한 손으로 영진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어머니의 가슴 앞을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숨이 얕았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언니, 119 불러, 빨리. 하늘이 소리치며 부축하는 동안 재훈과 지연은 잠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린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고 영진은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영진은 의식을 잃지 않았지만 숨이 짧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심한 과호흡과 스트레스성 실신입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은 자극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자극의 원인이 누구인지 세 자녀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미안함과 불안이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복도에서 울음을 꾹 누르고 있었고 하늘은 어머니의 침대 곁에 붙어 진정제를 맞고 쉬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영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아, 하늘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걱정했어. 영진은 아주 천천히 재훈과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듯 눈을 피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좀 불러다오. 그 말에 세 남매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놀랐고 지연은 표정이 굳었고 재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아직 누워 계셔야. 지금 해야 한다. 영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의 마음을 다 봤다. 세 아이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이 집안 정말로 망가질 것 같구나. 2시간 뒤 영진 가족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진은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남편이 남긴 편지와 함께 메모된 몇 가지 생각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가 가진 재산은 건물 하나, 아파트 하나, 그리고 빌라 하나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평가의 기준으로도 상당한 가치입니다. 영진은 침대 옆에 서 있는 세 자녀를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이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소. 재훈과 지연은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영진은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세 재산은 막내 하늘이에게 관리권을 주시오. 병실 공기가 일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영진은 작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 둘은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하고 욕심을 먼저 세웠다. 그런 사람에게 큰 재산을 맡기면 더 큰 화가 온다.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고 지연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영진은 막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는 욕심이 없고 책임이 있다. 이 집안을 갈라놓지 않으려 했지. 하늘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아직 모자라. 영진은 멍한 듯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모자라서 맡기는 게 아니란다. 부담 없이 제일 먼저 아픈 사람부터 챙긴 그 마음 때문에 맡기는 거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수익은 공평하게 하시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이신가요? 영진은 깊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막내가 관리하되 건물 아파트 빌라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평생 세 남매가 일일로 나누어 쓰게 하시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과 지연은 어머니의 이 결정이 벌이 아니라 가장 공정한 선택이라는 걸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질렀던 말, 하늘에게 던졌던 의심,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건강까지 해쳤던 순간들. 지연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재훈도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날 내가 한 말 다 취소할게. 정말 잘못했어. 하늘은 울먹이며 형제 둘을 바라봤습니다. 영진은 세 자녀의 손을 차례로 잡아주었습니다. 돈은 너희를 갈라놓으려 하고 하늘은 그걸 막으려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선택을 한다. 며칠 뒤 영진은 안정을 되찾고 일정 기간 요양을 권고받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세 남매는 병원 앞에서 서로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아, 관리 힘들면 말해라. 우리가 도울게. 지연도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이서 엄마 마음 지키자. 세 사람의 손이 어머니의 퇴원 복도 앞에서 맞잡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영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곁에서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기분이 들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삶은 우리가 챙기지 못한 순간들로 흔들리고 돌보지 못한 마음들로 멀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서로를 바라보고 한 걸음 다가서면 그 길 위에서 다시 가족이 됩니다. 영진은 마지막 힘으로 아이들을 갈라놓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었으며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 끝에서 세 남매는 결국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상처도 후회도 욕심도 남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내 곁을 지켜준 사람, 그 한 사람의 따뜻한 손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하루가 조금 고단해진 어느 날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